자, 시작합시다. 오늘 하고 몇 시간 정도 해서 레이더 얘기를 합시다. 레이더가 챕터 몇에 있죠? 9.3이었나? 그죠? 예, 9.3에 있을 겁니다. 레이더 이야기를 합시다. 원래는 레이더가 뭐의 약자죠. 그래서 뭐 라디오 뭐 저쪽에 뭐 무슨 리시버의 약자인데, 예, 워낙 그래서 원래 약자는 다 대문자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워낙 이제 자주 쓰는 말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단어가 레이저가 요새 그렇고 이제 레이저, 예, 레이더 뭐 이런 단어들은 이제 약자처럼 취급 안 하고 그냥 노멀한 명사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지만 뭐 대부분의 그 레이더를 처음 들어본 이야기는 아니고 어디선가 얼핏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지만 조금만 디테일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레이더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본적인 작동 원리. 자,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왜 뭐 레이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쏴서 여기 물체가 있으면은 맞고 돌아오는 이렇게 돌아오는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전자기파를 다시 측정하는 건데, 그래서 전자기파를 송신해야 되고, 전자기파를 송신한 후 전자기파가 대기 중 입자에 의해 산란된 정도를, 말이 좀 이상하다. 전자기파를 송신한 후 전자기파가 대기 중 입자에 의해 산란된 전자기파가 맞겠는데 말이 좀 그렇다. 뭐 대충 쓰세요. 전자기파를 송신한 후 대기 중 입자에 의해서 산란된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대기 중 입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액티브 관측 장비. 네,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뭐 별로 이렇게 시리어스한 이야기 아닙니다. 뭘 열심히 써야 되나요?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 뭐 이렇게 말로 길게 풀어놨다 그렇지, 길게 풀어놔서 그렇지, 뭐 쏜 걸 다시 받아서 하겠다. 몇 가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만 보면은 산란이 좀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광학을 안 배워서 좀 그렇기는 한데, 물체랑 빛이랑, 그러니까 물체랑 전자기파랑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작용하는 것에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물체와 전자기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 흡수, 산란, 반사, 투과? 투과는 뭐 좀 애매하죠. 상호작용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지만 뭐 그런 이따 치고, 굴절, 그죠? 이 정도인 것 같죠? 더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말한 투가 빼고, 이 중에서 요 4개 중에서 2개는 실제로 일어나는 마이크로한 관점이고, 나머지 2개는 요 마이크로한 관점을 매크로스코픽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달라. 이 4개가 다 똑같이 일어나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산란, 흡수, 반사, 굴절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은 뭐냐면은 산란하고 흡수예요. 그럼 반사하고 굴절은 뭐냐?
산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산란이 물체가 엄청 커가지고 예, 그렇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산란은 매크로스코픽한 이야기이고, 예, 그러니까 반사하고 굴절은 매크로스코픽한 이야기이고, 산란하고 흡수가 마이크로스코픽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란이 이렇게 예, 이렇게 산란이 여러 개의 산란이 이렇게 겹쳐져서 예, 보이게 되면은 그게 반사 혹은 굴절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산란과 흡수 중에서 산란에 대해서 네, 스캐터링 되는 거고요. 또 생각해 볼 거는 액티브한 관측 장비라는 데 있습니다. 예, 위성은 예, 패시브한, 예, 위성은 패시브한 거고 보통으로 예, 보통 위성은 패시브하고 레이더는 액티브하고 뭐 그렇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위성에다가 레이더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위성에다가 레이더를 달아서 거기서 직접 이렇게 예, 거기서 전자기파를 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흔치는 않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액티브 하려면은 내가 뭔가 원하는 대역을 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면은 전기가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공급원을 같이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위성에다가 많이 다는 일은 없지만 예, 뭐 위성에다가 근데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 이렇게 하늘 위에서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레이더는 예, 땅에다가 박아놓고 왜냐하면 전기를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쓰는 장비이고 예, 액티브한 즉 우리가 주파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예, 형태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위성에서 관측하는 거는 왜 내가 쏜 게 아니라 반사되거나 뭐 그렇게 굴절돼서 들어오는 예, 주로 반사겠지. 예, 되돌아오는 그런 전자기파를 패시브하게 측정하는 거고 레이더는 액티브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예. 이번 사용하는 파장에 따른 분류 예. 액티브하니까 예, 파장 우리 맘대로 쏠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사실 파장을 마음대로 쏠 수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쏴도 됩니다. 아무거나 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거나 쏘면은 쏠 때마다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우리 거가 쟤네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없겠죠. 우리 거랑 쟤네 거랑 예, 다른 레이더끼리 만약에 다른 파장을 쓴다면은 똑같이 해석되기가 되게 어렵겠죠. 파장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질 테니까. 예. 그래서 보통 밴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밴드라고 부르고요. 예, 뭐 타입 혹은 밴드. 왜 밴드라고 부르냐면은 밴드가 이렇게 어떤 뭐 폭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기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일부 요만큼은 우리가 거기는 뭐라고 부르자. 요만큼은 뭐라고 부르자. 요만큼은 뭐라고 부르자.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S, C 다 쓸 수 있을까? 다 못 쓸 것 같은데. S, C, X, KA, KU, 바뀌었어. KU, KA, W. 예, 이 정도쯤의 밴드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쯤의 밴드 종류가 있어요. 레이더에서는. 예, 주파수 대역이 다니는 기가헤르츠. 이게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2, 12에서 18, 18에서 27, 27에서 40, 75에서 110. 네, 이 정도의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나눠놓은 거예요. 전자기파의 이렇게 밴드에 따라서 우리가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S라고 부르자, 여기를 C라고 부르자, 여기를 X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4에서 8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 2배잖아. 생각해보면 파장에서 범위가 너무 넓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 파장이 있습니다.
단위 센티미터로 했을 때 대표 파장이 11.1, 5.6, 3.2, 2.1, 0.8, 0.3. 여기 하나는 빈칸. 여기는 뭐라고 쓰는 게 조금 좋을까? 뭐 빈칸 남겨두기 뭐하니까 1.25 정도를 씁시다. 1.2 정도를 씁시다. 일단 요거는 쓰고 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1.2 예. 센티미터 단위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레이더를 배울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더가 전자기파를 다루죠. 전자기파는 속도가 고정돼 있죠. 광속이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광속의 단위, 속도가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즉슨 속도가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자기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면 거의 자동적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알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두 개가 항상 짝으로 움직여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주파수는 시간에 대한 정보죠. 시간당 1초 동안 이게 몇 번 진동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자동적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파장의 길이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어지면은 우리는 사실 쓰지 않았지만 이건 주파수 대역이고 이건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것의 파장이기 때문에 그럼 대표 주파수 대역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당연히 알 수 있는데 그냥 안 쓴 겁니다. 뭐 이거 그러니까 광속을 11.1로 나누면은 그게 대표 주파수가 나오는 겁니다. 좀 아까 얘에 대해서 안 쓰고 넘어가려다가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 K밴드가 원래는 잘 안 썼어요. 뭔가 또 써야 되나요? 다들 필기를 하고 있어서. 요 K밴드가 원래는 잘 안 쓰던 주파수였습니다. 레이더로. 왜 그러냐면은 요 대역의 전자기파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그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에 의해서 좀 흡수되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 때문에 그 정보가 조금 이렇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수증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전자기파가 줄어든 건지 실제로 물방울 때문에 전자기파가 줄어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복잡한 거죠. 수증기가 얘를 워터베이퍼랑 얘랑 이렇게 좀 레조넌스 하는 게 있어서 공명하는 게 있어서 안 쓰다가 요새는 근데 씁니다. 요새는 그 대역을 이렇게 조금 피해 가지고 쓰는 편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못 들어보셨죠? 마이크로 레인 레이더 MRR 못 들어보셨죠? 그 지름이 한 60cm 정도쯤 되는, 그러니까 60cm니까 제 뼘이 한 20에서 25cm 되거든요. 하나, 둘 반. 그러니까 지름이 요만한 거니까 한 요 정도쯤 되는 접시, 요 정도쯤 되는 접시 안테나가 그 정도 되는 레이더가 있어요. 비교적 소형이고 비교적 만들기 쉬워가지고 꽤 많이 조그마한 소형 연구실 단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레이더가 있는데요. 그게 가격이 1억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오 되게 비싸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레이더 치고 1억이 안 되면 살만합니다. 간혹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지금 요 K밴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안 쓰다가 최근에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쓰는 레이더는 S밴드. 이게 대표적인 기상청 레이더의 밴드입니다. 요 C밴드는 우리나라 공군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레이더 중에 인천공항 레이더가 C밴드예요. 다른 건 거의 다 S밴드인데 인천공항 레이더가 C밴드입니다. 그리고 요 X밴드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연구용 레이더가 X밴드를 쓰려고 합니다. 왜 예전에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뉴스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서울 동작구 기상청 있는 동작구에다가 레이더 하나 설치하려고 했다가
막 주변에서 무슨 뭐 전자기파 방출하네 뭐네 어쩌다 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설치를 못했던 레이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요 밴드, X밴드 레이더였습니다. 그랬고 KU 밴드와 KA 밴드가 GPM이라는 위성에 달려 있는 그 두 개의 레이더. 어서 들어는 보셨죠? GPM? 들어는 보셨나요? 그 전지구 위성이고요. 극궤도 위성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뭐 몇 번씩 스캔을 하는 그런 레이더인데 걔 위성인데 걔에다가 레이더가 달려 있어요. 액티브 레이더가 달려. 예전에는 트림이라는 위성이 그 일을 했었었고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GPM이라는 위성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레이더가 두 개 달려 있고 그 두 개의 밴드가 KU 밴드랑 KA 밴드 레이더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가 ARM, 보통 ARM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국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그게 저기 전남 보성에 이제 조금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관측 장비를 와다다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관측 장비들을 이렇게 몰아놓고 집중 관측을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왜 그 오클라호마 들어보셨나요? 동네 이름? 오클라호마라고 그 미국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미국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한 중부 거의 정중앙 아니면 중에서 조금 중남 정도쯤 그 정도쯤 되는 위치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그 토네이도가 그렇게 잘 생기는 동네예요. 그런 이렇게 뭐 이렇게 썬더스톰, 뭐 토네이도 갑작스럽게 발달하는 그 그레이트 서든 플레인, 뭐 남부 대평원, 뭐 이런 거 있는 지역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대학이 대기과학과가 유명합니다. 아무튼 거기 오클라호마 그 근처에 가보면은 ARM이라고 부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집중 관측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레이더 두 개를 하나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두 개의 밴드가 붙어 있는 게 한 쌍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쓰는 밴드가 KA 밴드하고 W 밴드가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도쯤 쓰이고 있고요. 이게 K 밴드가 아까 이야기했던 최근에 MRR이라는 장비에서 이거는 MRR은 사실 상표 이름입니다. MRR은 상표 이름, 뭔가 이렇게 어떤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 어떤 회사에서 만든 독일의 어떤 회사에서 만든 레이더 상표 이름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예요.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무언가 디테일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파장이 11cm인 거랑 파장이 0.3cm인 거랑 생각해보면 뭔가 0.3cm짜리가 무언가 디테일한 정보를 살펴보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을수록 뭔가 디테일한 정보를 살펴보는데 유리하고 대신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어테뉴에이션, 감쇄가 많이 됩니다. 대기 중의 입자에 의해서 감쇄가 많이 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S밴드 레이더를 사실 쓰는 이유입니다.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 생각해보면. 빗방울도 되게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감쇄되지 않는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S밴드를 쓰면 될 것이고 연구용으로 쓴다고 한다면 뭔가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할 테니까 점점 더 작은 밴드를 쓰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연구용으로 W밴드 레이더를 주로 썼었습니다. 얘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한 95GHz 정도쯤 되거든요. 파장이 0.3cm니까 파장이 3mm짜리니까 이 111mm짜리에 110mm짜리에 비교하면 한 30-40배 정도쯤 파장이 짧은 그만큼 진동수가 30-40배 정도 더 큰 레이더도 되게 작아요. 그런 레이더를 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이더를 분류를 하고요. 뭐 여기까지는 어디선가 다 들어봤던 이야기. 뭐 이 뒤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자, 레이더 전자파에 레이더 전자기파에
특성. 어떤 형태냐면 기본적으로 펄스 파이 형태로 방출하는 게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펄스 파이 형태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펄스가 뭔지는 아시죠? 펄스가 뭔지 아나요? 삑, 삑, 삑 이렇게 방출하는 걸 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테디하게 계속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삑, 삑, 삑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나가는 거를 우리가 펄스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를 그려보면 띡, 띡, 띡 요렇게 방출됩니다. 왜 얘만 그래프가 조금 기울어졌냐? 야. 네, 요렇게 됩니다.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펄스 폭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자기파에서는 시간이 곧 공간입니다. 시간이랑 공간이랑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아인슈타인 아저씨의 상대성 이론에 이제 한 발 다가가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전자기파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자, 요 펄스 폭을 시간으로 따지면은 대충 어느 정도쯤 될까요? 요게 지금 띡 해가지고 에너지가 늘어나서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 시간축으로 그랬죠, 그죠? 요 시간축이 요 간격이 어느 정도쯤 되냐면은 대략 요 정도쯤 됩니다. 1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쯤 됩니다. 자, 질문. 펄스 폭이 요 정도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초면은 얘를 거리로 치면 몇 미터 정도쯤 될까요? 거리로 치면 얼마쯤 될까요? 레이더 배울 때는 항상 요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항상 같이 갑니다. 10-6 승초예요. 얼마일까요? 왜 이리 오래 걸려?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 정도는 금방 해야지. 근데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6승 초만큼 갔어. 그럼 그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300m. 300m 정도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펄스 폭이 거리로 치면 한 300m 정도쯤 됩니다. 300m 하니까 되게 길죠? 그죠? 300m 되게 길지 않아요? 안긴가? 여기서 저기 어디야? 여기 내려오는 언덕 꼭대기까지 가도 300m 안 될걸요? 그러니까 되게 깁니다. 실제로는 요 펄스 폭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보면 되게 짧죠. 10의 마이너스 6승초밖에 안 되니까. 요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레이더 배울 때 이게 되게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었었어요. 시간으로는 되게 짧고 공간으로는 되게 길어.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지, 머릿속에. 10-6 승초 그러면은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내보냈다가 끄는 건데 빛은 그 사이에 이미 300m 정도쯤 간. 그러니까 이게 거리로 치면 이게 한 300m 정도쯤 되는 펄스 폭이 그 정도쯤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지만 요게 10-6승초니까 아까 근데
저희가 보기로 그 주파수가 기가헤르츠 단위였었죠. 기가는 10의 몇 승이죠? 그죠? 기가는 10의 9승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 뭐 기가헤르츠 숫자가 뭐 여기 아까 한 뭐 5기가헤르츠 정도부터 여기 한 100기가헤르츠 정도까지 있었으니까, 예. 뭐 대충 1이라 치면 뭐 대충 10이라 칠까요? 예. 그럼 10의 10 초당 10의 10승번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사이클이, 예. 초당 10의 10승번 정도쯤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 게이트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이렇게 열고 닫았지만, 예. 요 안에 지금 실제로 전자기파의 사이클은, 예. 몇 번 정도 있을 거냐면은 대충 10의 4승 정도쯤 있겠죠. 그죠? 주파수가 10의 10승 기가헤르츠 단위니까 초당 10의 10승번 정도 흔들리니까, 예, 그걸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시간을 줘도 대충 오더 오브 10의 4승, 그러니까 약 10,000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에서, 예, 수만, 예, 사이클 정도가 있게 됩니다. 가 조 안에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펄스 폭이 300m라고 그랬으니까, 예, 아까 뭐 파장이 대충 센티미터 오더였었죠, 그죠? 예, 레이더에서 사용하는 게 대충 뭐 센티미터 정도쯤 오더입니다. 1cm라고 하면은 요 1cm짜리 웨이브가 요 한 300m 안에 생각하면은, 예, 3만 번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정도 수천에서 수만 정도의 사이클이 있게.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우리가 보기에는 에너지가 지금 요렇게 되지만, 예, 실제로는 요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이 안에서 전자기파 이렇게 있는 건데, 예, 요게 지금, 예, 요 안에 지금 요 사이클이 수만 개 정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서 여기 센터까지, 다음번 센터까지 요 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펄스 반복 주기라고 부릅니다. 펄스 repetition time, 줄여서 PRT. 얘는 보통, 그러니까 아까 얘는 이렇게 열고 닫는 게 펄스 폭인 거고, 예, 그 다음에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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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얼마나 주기로 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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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예. 보통 어느 정도쯤 주기냐면은 뭐 당연히 레이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보통 3에서 4 밀리세컨드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3에서 4 밀리세컨드니까 대충 1초에 한 300번 정도 보내는 거죠. 그죠? 사실은 되게 빨리 보내는 거죠. 1초에 300번 따다다다다 해도 말로 해도 1초에 300번이 안 되겠네. 자, 얘는 그러면 얘를 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3에서 4 밀리세컨드. 대충 거리로 치면 어느 정도죠? (3ms)라고 치고 계산하기 쉽게, 광속은 3이니까 3ms 치고, (3.33333) 치고 얼마 나가죠? 계산이 느린 거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속도가 그건데, 예, 지금 시간 간격이 얼마냐면은 3.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초니까 대충 10 곱하기 10의 5승 미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6승 미터 정도쯤 되겠죠. 그럼 킬로미터로 치면은 10의 3승 킬로미터. 예, 우리 그 레이더 배울 때 요 정도 계산은, 예, 휘 금방 나와야 됩니다. 예, 속도, 거리, 시간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대충 1000km 정도예요.
예, 요 숫자가 꽤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펄스의 형태로 가는 거고 저 펄스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쯤의 펄스 폭입니다. 예, 에너지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다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6승초. 그 다음에 한 펄스에서 다음 펄스를 발사할 때까지 대충 10의 마이너스 3승초. 예, 그 정도인데 이걸 거리로 치면은 여기 준비 땅 해가지고 다시 해야 데까지 거리로 치면 약 300m 정도쯤. 예, 그 다음에 한 펄스가 가고 다음 펄스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펄스를 발사하면 앞 펄스는 이미 어디가 있는 거냐면 한 1000km 정도쯤 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고 있나요? 예, 요 정도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감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자, 요 펄스 폭은 짧을수록 좋을까요? 클수록 좋을까요? 찍어봅시다. 펄스 폭은 짧을수록 좋을까요? 클수록 좋을까요? 찍어봐.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물어볼까? 소연. 저 펄스 폭은 짧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오, 어디에 좋은지에 따라 다르다. 예, 그러면 짧으면 뭐가 좋아요? 저걸 짧게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면 길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찍은 거구나. 건이 어때요? 저 펄스 폭은 짧을수록 좋을까요? 길수록 좋을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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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띡 할 건데 에너지를 열기 시작해서 닫을 때까지 시간을 좀 많이 주는 거지. 예. 예. 그죠? 요 펄스 폭이 길어지겠죠? 긴 게 좋을 것 같다. 왜? 면적이 넓어서. 면적이 넓으면 뭐가 좋은데? 네. 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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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가니까? 폭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이준비 땅 해가지고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발사해가지고 멈춰 할 때까지 예, 그 간 거리 정도쯤 돼요. 간 시간 혹은 거리. 사실 그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그 단위 시간 동안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레이더의 그 전기 성능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게이트를 길게 열면 열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가겠지 당연히.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에너지는 더 많은 에너지가 가죠. 저기서 그러니까 얘가 펄스를 짧게 한다고 더 세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얘가 단위 시간 동안 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몇 와트 정도쯤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 보낼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게. 예. 사실은 그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단위 시간 동안 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게이트를 좀 길게 열면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보낼 수 있죠. 그럼 좀 더 좋아지지 않겠어? 예, 너무 약하게 보내면 얘가 올 때 비리비리 해가지고 잡음이 섞일 거 아니야.
그죠? 항상 우리 이런 장비들은 그래요. 이렇게 이게 지금 돌아오는 내가 관측한 장비가 관측한 이게 신호가 이게 진짜 시그널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 예,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레이더에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NR이라는 값이에요. Signal to Noise Ratio. 예, 노이즈에 대비해서 시그널이 얼마나 강하냐. 예, 그래야 우리가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버릴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레이더를 세게 만들면 세게 만들수록 예, SNRB를 높일 수 있겠죠. 노이즈는 그렇다 항상 어디에나 있는 거니까. 예, 그러려면은 세게 보내려면 둘 중에 하나죠. 장비를 세게 만들든가, 그 앞에 첨도에서 보내는 에너지가 세든가, 아니면 게이트를 길게 열든가.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길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예, 길면 안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 분해능이라는 게 있는데, 예, 분해능이 떨어져요. 예, 분해능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더를 지금 배울 때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 레이더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레이더는 항상 어떤 값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뭘 좋게 만들면 뭐가 나빠져. 예, 뭘 좋게 만들면 뭐가 나빠지고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서로 상부 관계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펄스 폭에 대한 상부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펄스 반복 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펄스 반복 주기도 일단 뭐 얘기하자면 비슷해요. 이 펄스 폭이랑 비슷한 건데 펄스 반복 주기도 생각하면은 예,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내가 지금 여러 번 쏘는 거잖아. 왜 여러 번 쏘게요? 저걸 왜 여러 번 쏘겠어요? 한 번 쏴가지고 갔다 띡 오면 되지. 저걸 왜 여러 번 쏘고 앉아 있는 거야? 저걸 왜 여러 번 쏘죠? 한 번 갔다 오면 되잖아. 받은 전자기 파워 주고 분석하면 되잖아. 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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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갔다 오면은 이게 정보가 좀 부실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쏘는 거예요. 여러 번 쏴가지고 계속 신호를 겹쳐가지고 그것을 좋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1초에 한 300~400번 정도 쏘는 거죠. 그럼 더 많이 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더 저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러면은 저 간격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줄이면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맘대로 못 줄여요. 예, 그래서 줄이자니 안 되고 늘리면 그럼 일단 줄이면 안 된대. 그러면 이걸 늘려볼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 시그널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시그널의 수가 줄어들면은 얘가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항상 레이더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항상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레이더에서 지금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건데 얘를 늘리지도 줄이는 것도 힘들고 예, 이 간격을 좁게 하는 것도 힘들고 넓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다 뭐에 걸려요. 예, 뭐를 좋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걔를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레이더의 이제 전자기파의 특성들을 볼 건데 첫 번째 거리 분해능이라는 걸 봅시다. 거리 분해능, range resolution. 자, 여기서 우리가 펄스의 폭을 펄스 폭 혹은 펄스 길이 뭐 똑같은 단어입니다. 펄스 폭을 H라고 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2분의 H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두 물체가 이렇게 돼 있고 짜자자자자잔 이게 2분의 H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자, 요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됐나요? 요 동그란 게 지금 물체입니다. 요 동그란 게 지금 물체고요. 예, 요 네모난 게 지금 요 펄스입니다. 하나의 펄스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요거 했던 요 하나를 지금 요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펄스 폭이 h고, 그래서 여기 지금 얘를 네 칸에 나눠서 그렸고, 예, 지금 요 두 물체가 있는데 요 두 물체의 사이 거리는 지금 2분의 h, 요 펄스 폭의 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때의 시간을 t라고 칩시다. 자, t가 조금 지났어. t 플러스 4분의 뭐 타우 하나의 요 한 칸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칩시다. 자, 물체는 여기 있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거 한 칸만큼 갈 시간인데 지금 4분의 타우니까, 예, 요게 지금 요 폭이 한 칸 요렇게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타우라고 칩시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거 한 칸, 예,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4분의 타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펄스 폭만큼 얘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타우일 때, 예, 그럼 4분의 타우는 요 펄스 폭의 4분의 1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펄스는 한 칸 진행해서 요렇게 됐겠죠. 그죠? 요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 물체에 만난 펄스가 있죠. 맨 앞에서 만났던 펄스가 있죠. 얘는 그럼 얘에 의해서 산란돼서 돌아오는 놈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타워가 되면은 요만큼 지금 한 칸 정도 진행한, 예, 산란돼서 온 전자기파가 생기겠죠. 그죠? 전자기파 지금 요렇게 생기겠죠. 얘는 한 칸 가고, 예, 그 사이에 여기서 산란돼서 간 게 여기 이제 한 칸 진행했고. 이해가 됐나요? 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한 칸 더 진행해 봅시다. t가 t 플러스 4분의 2 타우에서 또 그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얘는 한 칸 더 갔겠죠? 그죠? 펄스가 한 칸 더 갔을 겁니다. 펄스가 이렇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요 되돌아온 것도 한 칸 더 갔겠죠, 그죠? 지금 얘는 이렇게 뒤로 빼고 백 방향으로 후방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요만큼 갔겠죠. 됐나요? 뭐 별거 아니죠, 그죠? 하나 더 가봅시다. t 플러스 4분의 3 타우가 됐다 칩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 그림을 좀 작게 그렸어야 되네. 칠판의 영역을 벗어나겠는데 잘못하면. 자, 한 칸 더 가겠죠, 그죠? 자, 한 칸 더 갑니다. 우리 이쪽 별로 가는 거는 계속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 물체 그려놓고 이 선에서 끊읍시다. 사실은 여기 한 칸 더 있겠죠? 아, 정확하게 그릴까? 굳이 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 뭐 이렇게 한 칸 갔겠지. 그죠? 예, 원래 본 펄스는 지금 한 칸 더 갔을 거고, 얘도 한 칸 더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지금 얘가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에서 계속 지금 요 펄스에 의해서 계속 지금 여기서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여기서 계속 지금 산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얘 지금 요 한 칸짜리가, 예, 두 칸짜리가 되고 세 칸짜리가 얘 지금 계속 여기서 산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전 시간에서 요 이제 뒷물체하고도 얘가 펄스하고 만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산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후방 산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행되어 온 동안 요거 한 칸이 진행됐겠죠. 그죠? 예. 자, 다음 시간.
t가 t 플러스 타우가 되는 순간, 자, 본 폴스는 한 칸 더 진행하겠죠? 얍. 이만큼 갔을 거고, 이번 수업 통틀어서 역대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번 학기 통틀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 식을 썼으면 썼지 그림을 그린 적은 없었는데, 네, 역대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요거 세 칸은 이미 한 칸 진행했겠죠, 그죠? 요거 세 칸을 헷갈리는 수 있으니까 요거 세 칸을 일단 먼저 그립시다. 자, 요거 세 칸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도 계속 이 물체에 의한 산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요 전자기파 지금 통과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계속 여기서 산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예, 여기까지 이렇게 됐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요 다음 칸에 갔다면 더 이상 얘가 꼬리가 길어지진 않죠. 여기서 이제 요 물체에 의한 산란은 끝났으니까 요 순간이 끝났죠. 얘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리가 더 이상 길어지진 않을 겁니다. 요 네 칸이 가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문제는 근데 아까 여기서 지금 요게 한 칸 진행하죠. 그죠? 얘를 역으로 그려볼까? 예. 얘는 얘랑 빗살무늬를 조금 반대로 갑시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Sorry. 예. 자, 그러면은 얘가 한 칸이 가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얘가 한 칸 가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산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제가 여기 지금 살짝 띄긴 했지만 사실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내가 관측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 앞물체에 의해서 산란되는 요 파하고 뒷물체에 의해서 산란되는 파하고 겹쳐 보이죠. 그죠? 이러면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앞물체하고 뒷물체하고 떨어져 있는 건지 붙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끊어 놓을 수가 없잖아.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이게 분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 개가 하나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는, 예, 공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죠? 얘가 만약에 요 뒷물체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었으면, 2분의 h보다 조금이라도 멀었으면 요 순간에 요게 요만큼의 약간의 간격이 있겠죠. 얘가 조금이라도 뒤로 있었다면은, 2분의 h보다 조금만 더 멀었더라면 여기 간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했지만 여기서 이제 요 앞물체에서는 더 이상 산란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가도 요 공간이 조금 남겠죠. 그러니까 관측하는 입장에서 물론 힘들겠지만 구별은 할 수는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 이론적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는 논외로 하고, 이론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구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2분의 h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두 개의 산란된 전자기파가 서로 붙어서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보다 더 가까워지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으로 볼 때, 예, 레이더의 거리 분해능은 우리가 2분의 h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는 펄스 길이 혹은 펄스 폭, 펄스 길이나 펄스 폭이나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00m짜리 펄스 폭이 300m다. 아까 10의 마이너스 6승 초, 그러니까 1 마이크로세컨드였었죠. 1 마이크로세컨드짜리 펄스를 보내면 우리가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까지, 우리가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물체까지 서로 다른 물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알 수 있냐면 150m. 150m 이상 떨어져 있는 물체는, 예, 우리가 얘하고 얘가 다른 데서 온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그냥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우리가 구름이라고 치면, 머릿속에 구름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근데 구름은 계속 물방울이 계속 있잖아. 그죠? 지가 이렇게 뭐 여기 있다가 150m 있다가 저기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에서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계속 내가 펄스 폭을 300m짜리를 썼다 그러면은 150m 안에 있는 물방울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지. 그죠? 그 안에서는 지금 펄스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150m 안에 있는 물방울에 정보의 합이 들어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모델처럼 이렇게 공간을 나눈다면은 150m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문?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펄스 폭을 무작정 길게 하지도 못하고 무작정 짧게 하지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무작정 짧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에너지 양이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비례해서 에너지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얘를 펄스 폭을 길게 주면 줄수록 좋은데,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레졸루션이 나빠지는 거죠. 수백 미터가 한 덩어리 최소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펄스 폭의 절반 정도가 한 덩어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2분의 h보다 안에 있는 것들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의 펄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레졸루션이 아마 250m 정도일걸요. 합성은 조금 다른 이야기고, 아마 단일 레이더는 제가 아는 게 맞으면 보통 레인지 레졸루션이 한 250m 정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500m짜리 펄스를 쓰는 거죠. 그만큼 아까 뭐 300m라든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긴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거보다는 좀 더 많겠죠. 10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1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한 2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에 가까운 값이 되겠네요. 인천공항에 있는 C밴드는 제가 알기로 128m짜리를 쓰는 걸로 제가 언뜻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어딘가에 뭐 적어놓고 온 게 아니라서 그 대충 걔는 제가 오더가 지금 거리 분해능이 100m 오더로 알고 있고, S밴드는 200m 오도로 알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죠? 이렇습니다. 거리 분해능이, 레이더가 거리 분해능이 이렇습니다. 자, 다음 최대 탐지거리. 레이더 전자기파의 특성에서 최대 탐지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로 일단 써보면 하나의 펄스가 산란되어 돌아올 때 다음 펄스가 송신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라는 룰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펄스를 쏴요. 여기 레이더처럼 그려볼까? 이렇게 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물체에 반사돼서 이렇게 올 거예요. 산란돼서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자, 산란돼서 돌아오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쏴서 돌아오는데, 그리고 내가 다음 걸 또 쏠 거잖아, 그치? 다음 걸 또 쏠 건데 다음 거를 쏘기 전에 왔어. 그래야 되지. 근데 다음 거를 쏘고 나서 왔어. 내가 그래서 공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을 던져요. 오는데 내가 던지고 나서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던졌는데 왔어.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던진 공인지 두 번째 던진 공인지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내가 쏘고
그다음 거 쏘기 전에 와야 아 이게 첫 번째 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쏘고 두 번째 공을 던졌는데 왔으면 이게 지금 거리가 겁나 가까워가지고 두 번째 공이 온 건지 아니면 거리가 저기 멀리 있어서 첫 번째 공이 돌아온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의 펄스가 사단돼서 돌아올 때 다음 펄스가 송신되기 전에 내가 다음 펄스를 쏘기 전까지는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책의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게 지금 거리축이고 이게 지금 시간축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느 요게 원점이고 여기가 원점에서 어느 시간에서 여기서 펄스를 쏩니다. 그러면은 요 기울기가 일정한 게 지금 광속이죠. 광속이 요 기울기가 일정한 겁니다. 그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면은 요렇게 돌아오고 여기에 부딪히면 뭐 요렇게 돌아오고 이런 건데 내가 여기서 이게 지금 한 펄스 내가 여기서 한 펄스를 쐈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다음 펄스가 여기서 쏘면은 요 시점에서 쏘면은 얘가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쏘내서 얘가 갔다가 오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펄스를 요 시점에서 쏘면은 얘가 요렇게 가서 온 건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쯤에서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온 건지 그러니까 물체가 지금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림을 지우지 말 걸 그랬네. 자, 여기서 시작해서 밑땅 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가 지금 거리 맥시멈이라고 해봅시다. Rmax. 요게 지금 요게 거리축이고 요게 지금 시간축이에요. 자, 다음 펄스는 그럼 내가 여기서 쐈으면 다음 펄스는 최소한 여기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최대 탐지 거리가 요만큼 있으면은 요만큼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쏴야 되는 거죠.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요 펄스 뭐 여기를 거의 붙여 있다 칩시다. 최소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러면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한 펄스를 여기서 쏴서 다음 펄스를 여기서 쏠 거면은 내가 최대로 탐지 가능한 거리는 얘를 이렇게 반 잘라서 여기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서 만나는 요 선, 요 Rmax가 최대 탐지 거리가 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요 간격을 넓히면 넓힐수록 요 최대 탐지 거리가 늘어나겠죠. 그죠? 갔다가 돌아온 데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얘를 한번 식으로 써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가 다음 펄스까지고 여기 내가 요게 이번 펄스인데 자, 요 시간 간격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한 펄스를 쏘고 다음 펄스를 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펄스 리피테이션 타임 PRT라고 그랬었죠. PRT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죠. 그죠?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얘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냐면은 요게 지금 기울기가 항상 C죠? 요 기울기는 빛이니까 항상 C입니다. 그러니까 C분의 Rmax가 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일 것이고 갔다가 와야 되는 거니까 2배가 되죠. 항상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저걸 Rmax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면 2분의 C 곱하기 PRT가 되겠죠. 그죠?
예, 이게 얘의 어떤 레이더의 최대 탐지, 이게 최대 탐지 거리가 되는 거죠. 예. 주기를 길게 하면, 주기를 길게 하면 최대 탐지 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펄스를 하나 보내고 다음 펄스를 보낼 때까지 시간을 길게 주면 최대 탐지 거리가 늘어납니다.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단위 시간 동안 내가 보내고 받는 펄스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전자기파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퀄리티가 나빠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가 대충 어느 정도쯤 될 거라고 했었냐면은 3에서 한 4 밀리세컨드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아까 좀 곱하기 C 하면은 이거 얼마 정도 간다고 했었죠? 아까 1000km 정도쯤이라고 했었죠. 그거의 반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500km 정도쯤이 되겠죠. 이게 3에서 4 밀리세컨드일 때 Rmax는 대략 500km 정도쯤 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쟤를 3에서 4 밀리세컨드 단위로 쏘면은, 그러니까 펄스를 하나 보내고 다음 펄스를 보낼 때 앞에 펄스는 지금 아까 했지만 대충 계산해서 우리가 1000km를 간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얘가 갔다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로 500km 정도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버는 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얘를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다 배우지 않았을까? 물리기상학이나 원격탐사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배웠죠? 그림도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있지 않나요? 선 그려놓고 하는 거? 맨날 물어보면 맨날 아니라고 그래서 남구한테 물어봐야지. 배웠죠? 배웠었죠? 어디서 배워요 보통? 물리기상학? 원격탐사기상? 원격탐사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원격탐사의 원리 같은 거 하면서 뭐 갔다 온데 걸린 시간 이런 거 배운 건가요? 레이더를 아예 배웠었어요? 요 정도, 식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식 유도하는 것까지 다 배웠던 거죠? 식이랄 것도 없지, 이 정도는. 했던 거죠? 자, 뭐 했던 거 그냥 기쁜 마음으로 복습한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되겠는데요. 요거는 안 배웠지 않았을까 싶은데, 빔폭. 빔의 폭. 빔 위스. 에 대해서 할 건데. 자, 레이더를 실제로 쏘면 여기서 전자기파를 쏴요. 전자기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 같으세요? 일직선으로 쭉 나갈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안 그래요. 레이더를 이렇게 쏘면은 빛은 한 곳으로 모으기가 진짜 힘들어요. 한 곳으로 모으면, 그래서 그걸 잘 보면 레이저고, 레이저도 얼마나 이렇게 좁게 모으느냐, 되게 좁게 모을 수 있으면, 그게 되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레이더를 좁게 모을 수 있으면은, 그거 뭐 이렇게 막 노벨상의 후보가 되기도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레이더에서 빛을 쏘면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퍼져서 나갑니다. 물론 가운데 에너지가 모여 있긴 하지. 그리고 옆에 이런 것들도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에 저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잔가지들도 있어요. 이거 지금 그리고 그 구면좌표계의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축으로 했을 때 세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파이에 대해서는 대칭성이고, 여기서 얼마나 각이 내려갔느냐, 세타에 대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축으로 해서 여기서 요게 지금 각이 세타라고만 했을 때, 요 각이 요 가운데 센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에 따라서 저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에너지의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세타, 그러니까 한국어로 주축으로부터의 각도, 고 복사 강도,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에너지가 될 겁니다.
예, 그려보면 물론 가운데서 제일 세요. 예, 가운데서 제일 세는데 각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0을 찍어요. 0을 찍다가 예, 이게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야. 세타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됩니다. 얘를 세타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얘를 세타에 대해서 에너지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세타에 대해서 가운데가 제일 컸다가 0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0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0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몇 개의 이런 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운데는 그러니까 가운데서 보면 이제 원뿔 모양이 될 것이고, 그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간격이 떨어져서 또 동그랗게 이렇게 뭔가 감싸고 있는 게 될 거고, 왜냐하면 파이에 대해서는 대칭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빔폭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빔폭을 복사 강도가 최대 복사 강도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각도의 폭을 빔폭으로 정의해요.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복사 강도를 세타에 대해서 그렸는데 여기가 최대 복사 강도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절반으로 떨어지는 여기,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빔폭인 겁니다. 요만큼이 이제 빔폭인 거고요. 요만큼이 빔폭이 될 것이고, 그 참고로 여러분들 그 데시벨 재는 것에, 이건 참고인데, 데시벨의 정의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데시벨은 사실 우리가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데시벨이 어떤 특정한 전기 신호, 그거에 대해서 혹은 소리 신호,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데시벨은 어떤 신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위예요. 데시벨은 기본적 정의가 뭐냐면은 10에 곱하기 로그 10에 x0분의 x, 이렇게 정의가 돼요. 요 x 낫이 기준값, 이게 기준 신호값, 기준값. 그리고 우리가 요게 측정하는, 요게 측정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리를 이렇게 엄청 크게 지르면 100데시벨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100데시벨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묘식에서 100데시벨이라고 하면 뭐냐면 요 값이 100인 거예요. 요 값이 100이니까 그럼 요 값이 10이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10의 10승이겠죠. 그러니까 100데시벨이라고 하려면은 어떤 내가 소리를 지른 게 그 측정한 소리의 음압이 어떤 레퍼런스로 놓은 어떤 소리의 음압이 있어요. 레퍼런스로 놓은 소리의 음압의 10의 10승배가 된 거죠. 그럼 그게 100데시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면, 그럼 반으로 줄면 여기서 기준값이 여기 복사 강도를 여기 최대 복사 강도라고 한다면은 측정값이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요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경우겠죠. 요 값이 2분의 1이면은 로그 10의 2분의 1 얼마게요? 로그 10의 2분의 1 얼마지?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거고, 로그 10의 2겠죠. 로그 10의 2는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나오던 거 아니야?
0.3010. 그죠? 그러니까 로그 10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0.3010이에요. 거기다 곱하기 10 한 거니까 마이너스 3.01 정도쯤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이것으로 볼 때 예, 요 절반으로 감소하는 이라는 뭐냐면은 신호가 마이너스 3dB인 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 최대 복사 강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기서 마이너스 3dB 떨어진 예, 그 정도까지 오는 그 각도를 우리가 빈폭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게 지금 세타에 대해서 요게 복사 강도가 이렇게 될 거죠. 그죠? 자, 요게 만약에 요 포물선이 그러니까 요 레이더가 아이디얼한 포물선일 경우에 파라볼릭 안테나일 경우에 우리는 요 세타가 세타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 건지를 식으로 알아요. 놀랍지 않나요? 유도해낼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되냐면 E가 K분의 2 곱하기 J1K 여기서 K는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세타 이 람다는 여기서 레이더가 사용하는 빛의 파장 조 D는 안테나의 직경 세타는 요거 세타입니다. 요 변수에 따라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구할 수 있어요. 세타에 대한 함수로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파장이 들어가고 사용한 빛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저 안테나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요 모양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J1K가 뭐야? 가 되는 거죠. 얘가 first order 베셀 펑션입니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잘 안 배우고 슥 넘어가서 그러는데 학부 때 안 배웠죠? 베셀 펑션. 물리과 학부 때는 100% 배우거든요. 어느 물리과를 가든지 간에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뭐 잘 아는지 모르는지 쳐도 반드시 듣게 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베셀 펑션인데 이거 그 베셀 펑션이나 뭐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뭐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구형이나 실린더에서 미분 방정식을 그 양자역학과 관련된 미분 방정식을 풀면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 함수예요. 그 왜 우리 이렇게 사각형에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학기에 제가 4학년 2학기 대상으로 잠깐 했었는데 미분을 풀면은 사인, 코사인이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익스포넨셜로 해를 주로 표현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각형,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게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조합으로 우리가 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경계 조건을 만족할 때. 근데 그게 원통형 좌표계나 구면 좌표계에서 풀면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저런 걸로 나와요. 베셀 펑션, 뭐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뭐 이런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오더 베셀 펑션을 우리가 실제로 잘 알고 있는 어떤 해석적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퍼스트 오더 베셀 펑션 뭐 상관없지만 그림 그려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이게 퍼스트 오더 베셀 펑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얘 제곱해야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니까 이렇게 제곱해야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이 0이 되는 지점을 수학적으로 알아요. 여기가 어디서 0이 되는지를 여기가 0이 되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되는지를 압니다. 어디서 0이 되냐면 J1의 K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0이 되는 시점은 이게 0일 리가 없고 이게 0일 리가 없으니까 이게 0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베셀 펑션의 해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베셀 펑션의 해를 찾으면 될 겁니다. 이게 언제 해가 되냐면 K가 3.83 정도쯤 되면은 베셀 펑션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소리는 K는 아까 여기서 이거라고 그랬었죠.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세타가 3.83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세타, 우리가 지금 요 0이 되는 세타 값이 궁금한 거죠. 물론 아까 뭐 반으로 줄어드는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했지만 2분의 1은 왠지 좀 계산하기 힘들어요. 이게 베셀 펑션 2분의 1 언제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2분의 1이나 0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세타에 대해서 풀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언제 지금 에너지가 언제 0으로 떨어지는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파이 D분의 좀 뒤로 가야지. 사인 인버스 파이 D분의 3.83 람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역함수 취해주면 되지.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걸 생각해보면은 파이는 그냥 숫자죠. 파이는 숫자입니다. 이 접시 안테나의 지름 어느 정도, 안테나의 우리가 보는 안테나의 대충 지름 어느 정도면 되죠? 레이더 안테나의 지름 5도로 한 미터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얘 사용하는 파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되게 짧죠. 보통 밀리미터나 센티미터급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미터급, 얘는 센티미터급이니까 얘가 100분의 1 정도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얘가 되게 작은 값입니다. 그때는 우리 맨날 쓰는 거 있죠. 되게 작으면 사인 세타가 대충 세타랑 비슷해지죠. 역함수를 취해도 마찬가지. 양변에 역함수를 취해도 그러면 세타랑 사인 인버스 세타랑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사인 인버스 세타나 세타나 대충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되게 작기 때문에 따라서 세타가 뭐랑 대충 비슷하게 되냐면은 요 파이랑 3.83은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파이 3.14 어느 정도 되는 값이 아니까 1.22 정도쯤 됩니다. 계산하면은 D분의 람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세타가 멀리 퍼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작게 줄어들면 좋겠어요? 작아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작아지면 그만큼 에너지를 이렇게 좁게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 건데 그게 멀리 퍼져버리면 좀 그렇잖아. 그죠? 이걸 레이더 빔폭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얘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 그것도 써야 되죠. 얘를 작게 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장을 줄이든가 아니면 안테나 접시를 크게 만들든가. 안테나 접시를 크게 만들면 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잘 모아서 보낼 수 있어요. 안테나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근데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힘들 거겠죠. 파장을 줄이면 줄일수록 아까 얘기한 단파장을 쓰면 쓸수록 얘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파장을 줄이면 줄일수록 얘가 감쇄율이 크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B를 관측하는 레인 레이더에서는 그래서 D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큰 안테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f 세타가 1디그리라고 해봅시다. 빔폭이 1도야. 이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더의 보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요 떨어지는 요 빔폭이 1도예요. 보통. 그러니까 사실 진짜 좁은 거죠. 1도니까 진짜 좁긴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1도가 꽤 큽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도면은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자,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1도면. 그죠? 이게 지금 세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충 쉽게 생각해서 저게 180km만큼 진행했다 칩시다. 그럼 폭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쪽이 180km만큼 진행했어. 그럼 폭이 얼마만큼 진행하는 거냐면은 3km.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위로 3km, 아래로 3km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1도면 굉장히 좁게 잘 발사한 것 같은데
예, 이게 180km를 날아가면 예, 이런 콘의 반지름이 3km로 커지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예, 이거 꽤나 심각한 이야기일 것 같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빈폭을 1도로 줄이는데 필요한 레이더 접시 크기가 있겠죠. 얘가 1도야. 예, 그럼 파장이 정해졌어. 그러면은 필요한 안테나의 크기가 있겠죠. 예, 만약에 if 예, 이거라면 그리고 S밴드라면 예, D가 약 7.8m. 예, W밴드라면 제일 극단적인 한쪽에 있었다면 D는 약 20cm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빈폭을 1도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S밴드를 쓴다면 예, 레이더의 안테나의 직경이 얼마든지 대략 8m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8m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충 8m예요. 지난번에 재보지 않았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제가 사람 큰 걸음이 보통 1m니까 요만한 게 안테나야. 어디 실제로 안테나 그 견학 가본 데 있나요? 안테나 사이트? 거기 가면 있는데 관악산 꼭대기. 저는 그래서 그 대학원 다닐 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관악산 등산을 1년마다 매번 하는데 저는 자주 가지는 않고 학교 다닐 동안 딱 한 번 가봤었는데 거기 꼭대기에 가면은 레이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돔 이렇게 있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와, 저걸 어떻게 여기다 이 꼭대기에다가 지을 생각을 했지? 그랬었는데 아무튼 안테나 크기 돔은 당연히 그걸 감싸고 있으니까 더 커야 될 것이고 이만합니다. S밴드는 실제로 그 정도 돼요. W밴드는 20cm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뼘이면은 요만한 그 한 뼘이면은 예, 빈폭 1도짜리 예, 빔을 쏠 수 있습니다. 요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레이더 책 자체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레이더 책이 제가 요 강의 내용을 실제로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레이더라는 책을 거의 다 찾아봤었는데 특히 기상 관련 레이더 책이 2권인가? 3권인가? 밖에 없어요. 되게 조금이에요. 레이더 책이 별로 없는데 그 레이더 책들 중에서도 얘를 사실 잘 설명하는 책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냥 뭐 경험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경험적이 아니고 예, 저 베셀 펑션의 값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래서 레이더에서 빛을 쐈을 때 예, 그게 물체랑 어떻게 반응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